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저는 37살의 평범한 직장인이며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둘 다 아직 서툴긴 하지만 저희 부부가 그동안 쌓아왔던 일상을 어느 순간 뒤흔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른바 스와핑 모임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가 결국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이야기입니다. 가끔 주위에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설마 우리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 경험 덕분에 저와 아내가 다시 서로에게 몰입하고 노력하게 된 면도 있어 지금은 담담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지만 차분히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저와 아내는 한동안 크게 다툴 일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보통의 맞벌이 부부가 그렇듯 둘 다 직장에 다니며 평일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주말이면 함께 외식을 하거나 근교로 나가서 드라이브를 즐기곤 했죠. 대단한 이벤트나 사소한 권태 따위는 별로 없었고 23년 차까지는 서로 별 문제 없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기에 안정감도 있었고 집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쯤 넘어가면서 어느 날부터인지 서로가 조금 무뎌진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가 바빠지고 집에 오면 뭘 하든 지쳐서 누워있기 일쑤였고 아내도 몸이 힘들면 그냥 방에 들어가 취미에 집중한다든가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서로 일에 치여 산다고는 해도 대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엔 저녁 때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TV를 틀어두고 무표정한 상태로 식사를 마치거나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밤이 늦으면 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뭐 크게 싸우진 않으니 그냥 그렇게 흘러갔고 아내나 저나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부부 모임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부부로 구성된 동호회, 이를테면 등산이나 자전거 같은 걸 함께하는 소모임이려니 했죠. 아내가 보여준 몇몇 글은 표면적으로도 서로 친해지는 부부 동반 모임 정도로 보였는데 찬찬히 읽어보니 그 너머에 묘한 뉘앙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시글에 은근히 부부끼리 파티를 즐기다가 적당히 마음이 맞으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식의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와핑 같은 개념이 깔려있는 모임처럼 보였죠. 처음엔 저도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건 그냥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 얘기일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호기심을 더 깊이 느끼는 듯 보였고 우리도 혹시 권태를 깨는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농담 비슷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곳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를 바꾸는 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구경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솔직히 약간 끌리는 기분도 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괜히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동시에 들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도록 아내가 틈틈이 그 모임 사이트를 둘러보며 이건 어디인가 펜션에서 주말에 1박 2일을 한다네. 술 마시고 게임하면서 친목 파티 같아. 그리고 어떤 부분은 거기서 자율적으로 추가 관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라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도무지 믿기 힘든 마음과 막연한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우연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면 우리 결혼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제일 컸지요. 하지만 아내가 꼭 그런 수위까지 갈 필요가 없대.
우리 그냥 평범한 파티처럼 놀다가 분위기가 안 맞으면 빠져나오면 된다고 써있어라는 말에 설득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무렵 우리 부부가 조금 힘들었던 것도 큽니다. 결혼 5년 차라는 게 정말 미묘해서 함께 있어도 각자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점점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도 바빴고 아내는 회사에서 상사와 부딪혀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부부 사이가 예전처럼 가볍게 웃고 떠드는 대신 대화를 차단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희도 색다른 분위기에 가면 우리가 서로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느새 희망을 품었나 봅니다. 결국 모임 신청을 하고 모집 인원에 들었고 그 주말에 차를 몰고 펜션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해보니 56쌍의 부부들이 이미 모여 있었는데 나이대는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고르게 분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넉살이 좋아 처음 본 부부에게도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앉아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할 때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주최자인 분이 편하게들 앉으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긴 강제성이 없고 즐기는 만큼만 즐기는 거랍니다라며 술과 안주를 권했습니다. 처음 12시간은 그냥 이름 혹은 닉네임을 알려주고 식사를 하면서 소소한 잡담을 나누는 꽤나 평범한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네, 아이를 잠시 친정에 맡겨놨다 등등. 그런데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슬슬 우리 부부끼리 이런저런 게임을 해볼까요? 라는 제안이 나오고 작은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벌칙이 조금씩 오르며 보통의 술자리에서 하지 않는 스킨십도 나올 수 있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게임에 걸린 사람은 이웃 부부 중 한 분에게 살짝 포옹을 한다, 또는 다른 부부 남편에게 귀속말로 칭찬을 건네라 등등. 처음엔 다들 어색해하다가 술이 몇 잔 더 들어가니 웬만한 분들이 장난으로 넘기며 따라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시끄러운 웃음과 분위기에 맞춰 살짝씩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걸려서 다른 부부 남편과 1분 정도 서로 손을 잡고 아이 컨택하는 벌칙을 하게 됐는데 저는 옆에서 괜히 질투 섞인 느낌도 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낯선 남자 손을 잡는 게 민망했는지 빨개진 얼굴로 할 수 없이 웃더군요. 주위에서 에이 1분 금방이야 라고 농담하자 저도 껄껄 웃으려 애썼습니다만 속으론 심장박동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사실 그때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묘하게 질투와 흥분이 교차한다니 이런 이상한 느낌이 생기더군요. 시간이 흘러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니 어떤 부부 한 쌍이 먼저 자리를 떠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좀 더 친밀하게 얘기하고 올게요라고 말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래 다녀와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그쪽으로 넘어가는구나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부부는 또 다른 부부와 짝을 바꿔 방에 들어가기도 했다고들 하더군요. 다들 이걸 자연스레 받아들이니 저와 아내 입장에서는 차마 동참할 생각이 없었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했죠.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오늘 첫날이니 부담 느끼지 말자.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되고 아닌 분은 여기서 게임하며 놀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은 무슨 벌써 수위가 높아졌는데 라는 생각에 웃으며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도망치듯 방 문을 잠그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우리 이런 걸 왜 구경해? 라고 묻는데 아내가 나도 충격이야. 근데 이상하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긴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평소와 다르게 서로 강하게 스킨십을 하며 오랜만에 부부 사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그곳에서 생긴 자극이 저희에게 묘한 활력을 준 것이죠. 둘째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이제 그냥 가자. 더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도 깊이 동의해서 주최자한테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떠나겠다고 말했고, 일찌감치 짐을 싸서 펜션을 빠져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부들은 점심에 바비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에이, 오늘이 제대로 재미 붙일 날인데 벌써 가요? 라고 놀리듯 말했지만 저희는 확고하게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제가 먼저 진짜로 부부 바꿔서 방에 들어가거나 그런 걸 한다니 좀 심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응, 내 상식엔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실제로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확실히 어젯밤엔 우리는 서로 새로운 느낌이 살아나긴 했잖아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분명 우리 부부가 그간 대화를 안 하고 살았지만 그 모임에서 받은 자극 덕분인지 어젯밤 서로를 다시 간절히 찾았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권태를 푸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성과를 낸 꼴이랄까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곳에 안 갈 거야. 한 번이면 충분해라고 못 박았고 아내도 나도 그래. 자칫하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라며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일상에 복귀한 저희 부부는 신기하게도 한층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예컨대 제가 먼저 이번 주말엔 뭐 할까? 물어본다든가 아내가 우리 함께 영화 볼래? 라며 다정하게 묻는다든가 서로 오랜만에 데이트하듯 외출도 자주 했습니다. 거기다 둘의 부부 생활도 더욱 활발해졌고 작은 일로 삐끗해도 대화로 풀려는 습관이 생겼죠. 사실 펜션 모임이 다녀온 직후 저와 아내가 약간 낯선 느낌으로 서로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경고처럼 작동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는 때때로 거기서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이 스쳐갑니다. 솔직히 다른 커플들이 지나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갖게 된 충격이 상당했지만 어딘가에서 의심처럼 내가 아내와 함께 혹시 좀 더 모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중적인 감정도 생기는 거죠. 동시에 그런 상상이 싫어서 스스로 다행히 일찍 나왔으니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거야 라고 자위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생각해보면 그 모임은 엄청났지. 아무도 강요 안 하는데도 상황이 되면 각자 바뀌기도 하는 분위기던데라고 회상하길래 저도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가정 지키려면 안 가는 게 맞아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맞아. 그래도 덕분에 우린 다시 살려는 노력을 하잖아. 이상하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결혼의 권태를 해결할 방법이 꼭 그런 극단적인 방향이어야 했나 싶지만 결과적으론 큰 상처 없이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털어놓는 이유는 혹시나 부부 생활이 쉽고 뭔가 큰 자극을 찾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희는 겉으로만 살짝 체험하고 빠져나온 덕분에 사고가 없었지만 실제로 깊이 관여해 있다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감정을 남길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고 뛰어들면 예기치 못한 질투와 상처가 커져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본 다른 부부들이 서로의 배우자와
대담하게 교류하는 것을 조금 지켜봤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충격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와 아내가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 더 애정 표현을 하고 스킨십이 활발해졌어요. 처음 몇 해의 결혼 생활 이후 찾아왔던 권태가 어느새 확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스와핑 모임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단정하긴 싫습니다. 그보다는 어느 어두운 벼랑 끝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같은 심정이 더 맞겠습니다. 이 관계를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와 교환된 모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공포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가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다행히 위기를 크게 당하지 않은 행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새로움을 찾고 싶다면 조금 더 전통적인 방법 예컨대 상담, 취미, 여행, 대화 등등으로 시도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묘하게 스릴 있는 세계를 찾겠다고 무작정 발을 들이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아내와 스와핑 성향의 모임을 살짝 엿보고 돌아온 뒤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을 통해 한층 더 서로에게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세계를 잠깐 본 덕분에 서로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다시금 제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고 할까요? 지금은 아내와의 사이가 실제로 전보다 좋아졌고 작은 이벤트나 특별한 날에 함께 시간을 내면서 웃고 삽니다. 물론 앞으로도 권태가 올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러면 다시 서로와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임을 다시 찾을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누구에게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부부들이 있고 그중 어떤 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즐기며 오히려 잘 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스쳐 지나간 광경이나 그곳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 그리고 아내가 불안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리면 이건 정말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해요. 저희는 큰 파국 없이 돌아왔지만 다른 분들이 모두 그렇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좀 긴 제 이야기입니다. 길게 쓰다 보니 곳곳이 장황했지만 부부가 약간 식었을 때 위험한 자극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겪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결말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다행이라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말로 풀어내면서 저 자신도 그때의 긴장과 두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 지혜로운 대화와 서로를 돌아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